안녕하십니까. 사회보험TV 김용화입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소득활동이 있다 해서 국민연금을 삭감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보험TV에서는 소득활동에 따른 국민연금 삭감제도의 내용을 알아보고 또 이러한 국민연금 삭감을 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삭감은 국민연금법 63조의 2에 따른 조치입니다. 과거에는 제2자 노령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삭감을 했는데요. 이 제도를 좀 더 합리화한 것이 현행제도입니다. 삭감하는 방법을 보면은 뭐 소득이 있다고 해서 다 삭감당하는 건 아닙니다. 적어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기준입니다. 다른 소득은 뺍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일정 수준이라는 것은 국민연금 A값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 A값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연금 산정할 때 들어가는 A값인데요. 수급 직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월액입니다. 사실 이제 전년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월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돈이 2021년 기준으로는 253만 9,734원입니다. 그러니까 월 소득 기준으로 254만 원 정도 이상인 경우에서 그 이상인 금액의 일정률을 깎는 겁니다. 그리고 무한정 깎는 건 아니고 60세부터 64세까지의 한정해서 깎습니다. 65세가 되면은 소득이 있다고 해도 깎지 못합니다. 그리고 깎는 방법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득세가 누진세로 돼 있죠. 이것도 삭감하는 것도 그 소득액에 따라서 누진적으로 삭감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초과 소득액이 그냥 100만 원 있다는 게 아닙니다. 253만 9,733만 원에 보다 더 많다는 거죠. 그런데 더 많은 금액이 353만 9,734원까지는 요 조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초과 소득 월액에 대해서 0.05. 그랬으니까 실제로 최고 100만 원 초과 소득이 100만이면 353만 원인 경우에도 맥시멈 5만 원까지 깎이는 거죠. 다만 이제 100만 원 이상이고 200만 원 미만인 사람은 앞에 5만 원 깎인데 플러스 그 초과소득 월액에다가 100만 원 공제한 부분의 10%, 그 다음에 200만 원에 300만 원인 경우에 있어서는 앞에 200만 원까지 깎인 금액이 최대 15만 원이죠. 그 15만 원에서 그 이상 깎인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 15%뭐 이런 식으로 계산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현재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삭감 방법입니다. 현재 이 노령연금의 소득활동에 따른 국민연금 삭감에 대해서는 중앙일보 2019년 7월 30일자 기사 이후에 반감이 굉장히 고조되고 뭐 지금 일부 의원들은 이 해당 조항을 폐지하자 하는 법안을 제출하는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1998년부터 2019년 3월까지의 삭감 기간을 이렇게 적어 놨는데 실제 1년 미만인 사람이 10만 명 정도, 1년에서 2년 사이가 7만 명, 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이 소득 활동에 따른 국민연금 삭감은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와 관련된 부분도 있고 국민연금의 연금 수급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연금 그 소득액이 있으면 사실 국민연금의 수익비가 2.0 이상이기 때문에 본인이 낸 돈에 대한 1.0 부분 정도는 지급하지만 그 이상에 대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까지만 삭감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65세가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고 또 65세가 노인 되는 그런 그 기준으로 지금 국민연금이
정해져 있죠. 지금은 이제 물론 이제 62세부터 연금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62세부터 연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실제 65세까지는 소득액이 A값,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254만 원 이상인 경우에 그 이상인 금액의 일정 비율을 최대 50%까지 삭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제도에서 막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득이 있기 때문에 이미 계속 가입을 하면 됩니다. 국민연금법 제13조에 따라서 65세 될 때까지 이미 계속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삭감되지 않죠. 그런데 사실은 국민연금이 이렇게 되면은 국민연금 못 받게 되죠. 아예 뭐 50%까지 삭감되는 게 아니라 그냥 국민연금을 못 받는 상태가 되지만 65세 될 때까지 계속 가입함에 따라서 또 연금보험료까지 납입해야 되니까 이거 왜 해야 되냐 싶지만 실제는 가입 기간이 연장됨으로 해서 연금급여 총액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실제로 이제 삭감되는 이보다 계속 가입하고 또 연금보험료를 추가 납입해서 연금액을 훨씬 더 높게 가져감으로써 오히려 그 노후에 65세 이상 이후에 그 연금액을 물론 이제 63세까지도 될 수 있고 뭐 어떻게 연령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어떻든 연금 급여를 더 높이 더 많이 받도록 함으로써 해소하는 방법입니다. 그 또 두 번째 방법은 이미 계속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 제도, 국민연금법 제61조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일명 연기연금이죠. 연기연금은 60세부터 64세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간이 앞에 있는 이 기간하고 사실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연기연금 제도의 취지가 국민 소득활동에 따른 국민연금 삭감하고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삭감되는 이보다는 연기연금을 신청해서 연기해라 하는 그런 취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60에서 64세까지 이때 또한 연금 못 받는 거죠. 그 대신에 1년 연기할 때마다 연금액의 7.2%가 높아집니다. 최대 5년을 연기하게 되면은 36%가 국민연금액이 커집니다. 뭐 가령 예를 들면 국민연금액이 100만 원이었다면 5년 연기하면 136만 원이 되는 거죠. 136만 원씩 사망할 때까지 계속 받게 되니까 그만큼의 이익이 발생한다는 거죠. 2018년 말 현재 31,298명이 연기연금을 수급 중이다. 그리고 지금 국민연금 수급자 중에서 연금액을 제일 많이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바로 이 연기연금 신청해서 연금액을 가산시킨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이미 계속 가입하는 경우하고 연기연금 신청하는 거하고 둘 중 어느 것이 유리하냐? 여기서는 연금보험료를 납입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계산해 보면 연기연금이 조금 더 유리한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면 되겠죠. 뭐 결국 이 국민연금의 소득활동에 따른 국민연금 삭감하는 제도는 은퇴 후 왕성한 소득활동을 막는다 하는 그런 지적도 있지만 사실은 일정 소득 이상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은퇴 후 왕성한 소득 활동 자체는 인구 고령화 시대의 대처 방법의 가장 중요한 대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삭감 제도가 있다고 해서 일을 안 할 필요가 없죠. 은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정 소득액까지는 삭감이 없고 좀 일정 소득액 이상이라 하더라도 이미 계속 가입을 통해서 연금액을 증가시키는 굉장히 적극적인 연금 그 대응 방법이죠. 두 번째로는
평균 수명 이상으로 제가 이 계산을 해보니까 평균 수명 이상으로 장수할 자신이 있는 사람은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특히 이제 남성보다는 여성이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길죠. 따라서 여성 경우에 있어서는 연기연금이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 계속 가입이나 연기연금을 통해서 이 소득 활동에 따른 국민연금 삭감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사회보험TV에서의 권고입니다. 감사합니다.